삶의 질과 절약 균형에 대한 고민. 그런데 준호님, 돈 관리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절약이 중요하긴 한데 너무 아끼다 보면 지금 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당연히 들죠. 저도 한때 너무 돈만 모으려다가 배달 음식도 끊고 커피도 줄이고 그냥 집에서 고구마만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뭐랄까 삶이 점점 재미없어지더라고요. 하하, 고구마만 먹다니 너무 슬프잖아요. 저도 비슷해요. 커피는 제 소확행인데 커피값 아껴야지 하다가 하루가 너무 밋밋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결국 포기했어요. 잘하셨어요. 책에서도 그러잖아요. 절약은 희생이 아니라 진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에 집중하는 거라고요. 저도 그래서 배달 음식은 줄였지만 주말엔 여전히 맛있는 음식 먹는 행복을 유지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는 이번에 구독 서비스 몇 개를 정리했어요. 매달 돈 빠져나가는 건 모르고 잘 쓰지도 않는 서비스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돈을 아껴서 커피는 사소하기로 했어요. 완벽한 전략입니다. 저도 스트리밍 서비스 몇 개 끊었거든요. 남는 돈이 보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축 비율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됐고요. 맞아요. 결국 돈 관리는 내가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위해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커피는 소중하니까 남기고 불필요한 건 줄이고. 그렇죠. 저는 그래서 라떼 효과 같은 것도 무작정 따라 하지 않아요. 커피가 나한테 행복을 준다면 남기되 진짜 불필요한 소비만 줄이면 되거든요. 준호님 말씀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절약은 고통스럽게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행복과 균형을 찾는 거네요. 그럼요. 결국 돈 관리도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일 뿐이잖아요.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도 더 행복할 수 있는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죠. 네, 이제는 절약과 삶의 질 사이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대화 너무 좋았어요. 준호님 덕분에 절약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수진님 덕분에 다시 동기부여가 됐어요. 우리 앞으로도 행복한 절약, 그리고 돈 관리의 균형을 찾아가 봅시다. 돈 갚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준호님, 요즘 돈을 갚는 것도 그냥 갚으면 안 되고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동부자 습관에서도 이 부분에서 진짜 재밌는 조언을 많이 했던데 읽으셨어요? 아, 그 챕터 진짜 웃겼죠. 빚도 우아하게 갚아라는 말 보고 순간 무슨 귀족 학교 교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빚 갚는데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제대로 느꼈죠. 수진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읽으면서 웃다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특히 빚은 가장 비싼 것부터 갚아라는 조언이 완전 직격타였어요. 예전엔 그냥 닥치는 대로 갚았거든요. 그런데 높은 이자가 붙는 빚을 먼저 없애야 진짜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거 정말 중요하죠. 저도 카드론 같은 고금리 대출부터 정리하라는 부분에서 뭔가 등짝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사실 월급 들어오면 카드값부터 막 채우는데 이게 그냥 눈앞의 숫자만 신경 쓰던 거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 부분 읽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생각 없이 빚을 갚았지? 싶었어요. 특히 여러 군데의 빚이 있을 때는 책에서 말한 대로 눈덩이 방식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준호님, 그거 기억나요? 아, 당연하죠. 빚을 작은 것부터 하나씩 갚아나가면서 성취감을 느끼라는 거잖아요. 그 방법 듣고 이건 마치 RPG 게임에서 퀘스트 완료하는 느낌이겠는데? 했어요. 나중에 작은 빚을 다 없앴다는 성취감으로 큰 빚도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도 그거 듣고 바로 실천했어요. 원래는 큰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빚부터 갚으니까 오나 이만큼 해냈다 하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로 더 큰 금액에 도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멘탈 관리의 기술이죠. 그리고 책에서 말한 빚 갚는데 재미를 더하라는 것도 기억나요? 그냥 갚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목표를 정하고 보상도 주라는 거요. 아, 맞아요. 예를 들어 작은 빚 하나를 다 갚으면 이번 주말엔 맛있는 거 먹어야지. 같은 소소한 보상으로 동기부여를 하라는 거잖아요. 저도 그거 해봤어요. 학자금 대출 한 덩어리를 갚고 나서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그 보상 방식 괜찮네요. 저도 그럼 다음 빚을 갚으면 스테이크 한번 먹어야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게 결국 돈 관리 습관을 개선하라는 뜻 같더라고요. 빚도 갚는 기술이 있어야 하고 그걸 통해 재정적으로 더 건강해지는 거죠. 맞아요. 책에서도 빚은 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 진짜 목표는 빚이 없는 자유라고 했잖아요. 그냥 빚만 갚으면 끝이 아니라 그 뒤엔 저축이나 투자 같은 더 중요한 걸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저는 빚 갚기 목표를 세우면서 동시에 소액 저축도 병행하려고요. 빚만 갚다가 너무 힘들어지면 그 다음 단계를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성공과 함께 재정적인 자신감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완전 동의해요. 저는 그 부분에서 또 재밌었던 게 갚을 수 없는 빚은 만들지 말라는 경고였어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지켜지잖아요.
저도 예전에 불필요한 소비로 대출을 받았던 걸 후회해요. 아, 저도 비슷해요. 특히 지금의 행복만을 위해 과소비한 적이 많았는데 빚을 지고 나니까 그 행복이 두 배로 무거워지더라고요. 책에서 빚은 불필요한 것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진짜 명언처럼 느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려고 해요. 그리고 빚을 갚으면서도 제 소비 습관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준호님은 요즘 소비 습관에서 변화가 있으셨어요? 저는 빚 갚는 걸 목표로 삼으면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었어요. 이 돈으로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을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쇼핑이나 외식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으니까 한결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정말 좋은 변화네요. 저도 준호님처럼 더 나은 재정 상태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해 봐야겠어요. 오늘 대화 덕분에 저도 빚 갚는 기술에 대해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어요. 저도요. 빚을 갚는 건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도 이런 기술들 잘 활용하면서 더 나은 재정을 만들어 가요. 좋아요. 다음에 또 빚 갚는 성공담과 새로운 팁을 공유해요. 오늘 이야기 정말 유익했어요. 저도요. 빚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더 나은 자유와 선택을 위해 넘어서야 할 단계니까요. 수지님도 파이팅입니다. 돈 관리와 삶의 태도,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 준호님, 저 요즘 돈 관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돈 관리라는 게 단순히 통장의 숫자 늘리는 일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다시 디자인하는 일 같더라고요. 뭔가 돈 관리를 하면 제 태도나 생각도 정리되는 느낌이랄까요? 와, 맞아요. 저도 돈 관리를 시작하고 나니까 제 삶의 태도가 완전 달라졌어요. 예전엔 돈은 그냥 쓰라고 있는 거지, 무슨 관리야? 이랬는데 이제는 돈은 나의 조력자다 같은 멋진 명언까지 떠올라요. 스스로 너무 성장한 느낌? 하하, 돈은 나의 조력자다라니 철학자 준호님 등장이네요. 근데 저도 공감해요. 예전엔 돈이 부족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돈이 내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선택지가 늘어나니까 삶이 조금 여유로워지는 기분이에요. 맞아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돈 관리가 주는 가장 큰 힘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여유인 것 같아요. 예전엔 갑자기 큰 지출 생기면 그날 바로 스트레스 폭발이었는데 지금은 괜찮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라고 말하게 되더라고요. 어깨가 좀 펴졌달까? 오, 뭔가 멋있는데요? 진짜 돈 관리라는 게 숫자가 아니라 태도와 자세를 바꿔주는 느낌이에요. 저는 최근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돈 관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가치관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돈 관리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깨닫게 해주는 과정 같아요. 저는 요즘 소비를 할 때마다 이게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할까? 이렇게 한 번씩 질문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대답이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최근에 온라인 쇼핑 카트에서 절반은 그냥 지웠어요. 이거 꼭 사야 해? 하고 물어보면 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고 진짜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곳에 돈을 쓰기로 했어요.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저는 예전엔 세일할 때마다 지름신이 강림했거든요. 세일 문구만 보면 지금 안 사면 손해. 이런 기분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거 지금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고 한 템포 쉬어요. 근데 그 템포 하나만으로 소비가 진짜 확 줄더라고요. 저도 세일에 약했어요. 특히 10일이라 쓰여 있으면 그게 뭐든 간에 무조건 사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10일이 아니라 내 행복도일인지 고민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소비가 더 신중해졌어요. 와, 행복도일 너무 좋은데요? 이건 진짜 돈 관리 명언으로 박제해야겠어요. 사실 돈 관리라는 게 소비를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비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전엔 돈을 모으자라는 강박 때문에 불필요한 희생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더 좋은 선택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돈 관리가 더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돈 관리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이 줄었어요. 예전엔 막연히 나중에 어떻게 살지? 하고 불안했는데 지금은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괜찮아라는 안정감이 생겼달까요? 정말 공감돼요. 돈 관리가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돈 관리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단순히 아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이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뭔가 멋진 프로젝트 같아요. 와,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이라니 너무 멋져요. 준호님 말 듣고 보니 저도 돈 관리가 제 작은 프로젝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결국 제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줄 거라는 믿음도 생기네요. 그럼요.
우리가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게 나중에 큰 결과로 돌아올 거예요. 지금은 작은 변화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맞아요. 오늘 대화하면서 돈 관리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반의 태도와 연결된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이제는 이걸 더 즐기면서 꾸준히 이어가야겠다는 다짐이 생겼어요. 저도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다시 동기부여가 됐어요. 앞으로도 서로 응원하면서 돈 관리도 삶도 멋지게 꾸려나가 봐요.